저는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픈소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키노 스피치는 사실 처음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회사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엔지니어로 있다가 5월 달에 이번에 보직을 맡게 되는 바람에 키노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생성형 AI로 촉발된 오픈소스 이슈라는 타이틀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거기 자료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해서 생성형 AI 기술의 특징 그리고 생성형 AI로 인한 오픈소스 이슈 대응 동향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발표 제목에 가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기존에 이제 발표에서는 전부 다 AI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AI 플러스 오픈소스 그래서 AI가 오픈소스라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AI도 핫 이슈고 오픈소스도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 저는 백그라운드가 그 전자 계산학입니다. 2001년도에 애트리에 들어와서 계속 그 기술 쪽에 개발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오픈소스 센터라는 곳이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요. 오픈소스 센터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는 기술 개발이라기보다 그 오픈소스가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연구한다기보다 지원하는 저희는 전사 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또 그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발생할 때는 뭐 소송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자계산학하고는 다르게 법률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학원에도 진학해서 아직 졸업은 못했고 수료까지만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저희가 오픈소스 관련한 이슈 대응하는 쪽에 그 리눅스 재단에서 그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오픈체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한국 사용자 그룹이 오픈체인 KWG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리걸 서브 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이거 넣은 게 되게 제일 처음에 오픈소스 센터에 합류할 때 엄청 의욕이 많았던 그때 초심을 가진 상태여가지고 일부러 이 사진을 선택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쪽에 넣어야 되나요? 네, 먼저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에 학회 자체가 AI 쪽이니까 생성형 AI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전공은 이제 마지막에 한 10년 정도 했던 게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 주로 C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AI 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전문가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 기술 쪽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가고 싶으면 다른 이제 개발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뭐 AI의 중요성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면 당연히 이제 말 안 해도 다 아실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한번 챗GPT로 한번 봤더니 AI 중요성은 당연히 지금 현재 실생활에도 아마 체감하고 계신 능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하고 패턴, 자동화와 생산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런데 또 AI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날마다 신문에 이제 거의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게, 이 AI 이슈 때문에 뭐 사진전 열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기계가, AI가 만들어서 그게 뭐 또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이슈로는
이것도 역시 보시면은 자율성과 책임, 자율적인 AI 시스템이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정성하고 편향성, 아마 뭐 인종차별 같은 거 그걸로 이슈된 것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정보가 남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유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학습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작용을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무기화된 AI라고 해서 무기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윤리 이슈까지 가겠지만. 그리고 AI의 인간적 가치 및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이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오픈 소스하고 연관 짓기 위해서 AI의 정의를 간단히 한번 이렇게 언급해보고 갈게요. 복잡한 모델이 많겠지만 AI는 그냥 한마디로 인간 지능을 모방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제어 로봇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간단히 모델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학습을 해서 이거 추론해서 뭔가 누군가가 질문할 때 결과를 내놓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뭐 프리트레인드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겠지만 러프하게는 다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학습할 때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할 때 학습되는 교재가 뭐냐 하면 결국은 저 학습 데이터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도는 거, 책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저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I 모델을 만들고요. AI 모델을 만드는데 이 AI 모델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레이어, 아까 보셨잖아요. 두 번째 세션에서 레이어하고 웨이트, 가중치 값들로 구성된 일반적인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모델 가지고 추론을 했을 때 생성되는 결과물 같으면 뭐 아까 뭐 한국어로 된 걸 학습을 해서 한국어로 된 걸 이제 영어로 번역한다거나 그럴 때 그 결과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이런 모델로 되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AI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상에서 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딥페이크 봇이라던가 가짜 여성 나체 사진, 이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 가짜 영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AI 문제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 지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챗GPT에다가 박정숙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박근혜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한 줄 알고 그 유료인 챗GPT에도 다시 문의해 봤더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AI는 되게 제가 그냥 표현하기로는 되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하죠. 말은 표현은 되게 좋은데 그걸 모르면은 그게 정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거짓말을 잘 합니다. 오류가 많죠. 오류가 많아서 이제 밑에 보면 대머리를 축구공으로 인식한 AI, 월마트 AI 대신 인간 노동자 선택한다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사람 친 로봇같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형태의 그런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 포함해가지고 또 보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AI 관련해서 이제 소송 같은 걸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이제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이 저 게티 이미지라고 혹시 아시죠? 그 안에서 그 사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유료로 판매해서 제공해 주는 거,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이제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라고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많이 사용해 보셨죠?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좀 성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에서 어떤 그림 어떤 거 하고 싶은데라고 하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스테빌리티 AI 쪽에서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 게티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고 돈 주고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써가지고 게티 이미지가 자기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렇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거 말고도 쭉 이제 지금 코파일럿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프로그램을 그냥 짜주는 그런 툴인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쪽에서도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송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좀 빅 이벤트여가지고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은 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저기 특허 발명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부스라고 해서 저거는 사람이 특허 출원자가 아니라 AI가 특허 출원자입니다. 그랬는데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쭉쭉 다 이게 지금 화면이 그런데 다 패소했습니다. 안 돼. 왜냐하면 특허권자라고 하는 게 특허권자 그리고 저작권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만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AI이다 보니까 특허권자 불인정 사례 같은 그런 소송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작권자 인정 범위에도 보면 대부분 인간의 창작물로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I 저런 이제 창작물이나 저작권자 인정 범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쉬운 거는 그림 AI 이슈잖아요. 그림 AI 이슈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작년 5월 달에 4월 달에 나온 건데 어떤 사진전인가 거기서 공모를 해서 1등을 했어요. 1등해서 상 줬더니 그 사람이 나 이거 내가 만든 게 내가 찍은 게 아니라 AI가 찍은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 수상 거부할래 라고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는 가장 쉽게는 그림이 가장 이제 두드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부터 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이제 이렇게 소송까지 이렇게 갔을 때 AI의 법적인 쟁점 같은 경우에는 책임과 책임 소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식재산권, 그리고 뭐 일자리와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쟁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넓혀서 되게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들이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로 인한 오픈소스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깃허브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소스 코드가 공짜로 들어가 있고 그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되어 있는 게 오픈소스입니다. 내 코드 그러나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은 분명히 있어요. 저작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존의 것처럼 자기 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오픈소스를 마음대로 갖다 썼을 경우에는 공짜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작권자가 이것만은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특히 조건을 지키지 않고 판매를 하거나 상업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은 오픈소스가 아주 대세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데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오픈소스는 코드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컴플라이는 따르다는 그런 거 용어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나 그쪽에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갖다 쓰실 때 AI 관련한 오픈소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오픈소스의 라이선스입니다. 아마 아파치 2.0, MIT, BSD와 같은 용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냥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오픈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분들이시라면 내 거 오픈소스는 그냥 무조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준수해야 될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써야지, 요까지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무사항은 크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의무사항은 여기 그 테이블로 보여질 수 있는데, 크게는 갖다 썼을 때 누군가 코드를 갖다 쓰면 너가 수정을 하더라도 그 수정된 코드 전체를 다 똑같은 라이선스로 오픈해야 돼,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내가 갖다 썼으면 어떤 내 거 코드를 갖다 썼다는 거, 내 오픈소스를 갖다 썼다는 걸 명기해 주세요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카카오톡에 보면 그 관리인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오픈소스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카카오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오픈소스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코드 내 거 가져가서 코드 수정했으면 반드시 어느 부분에 수정했는지 수정사항을 알려줘 하는 그런 의무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라이선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준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우리 아까 그 오픈소스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오픈소스를 갖다 쓰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보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라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사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이슈들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 침해 같은 데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라이선스 준수 의무사항이 서로 다른 것들을 같이 갖다 썼을 때도 이게 충돌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라이선스 충돌,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는 아시는 것처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지만 특허권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구현을 했는데 이게 남의 특허를 침해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특허 침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상업적 이익 추구에 따른 분쟁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용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갈등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한컴 소송 사례 신문에서 보셨죠? 그런 것처럼 한컴에서 아티팩스 그 고스트 스크립트를 갖다 썼어요. 갖다 써가지고 한컴 제품에다가 넣어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아티팩스가 고스트 스크립트를 공개는 해놨는데 그 공개하는 조건이 듀얼 라이선스라고 해서 라이선스가 2개인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내 거 가져가서 한다고 하면 전체 다를 너 코드를 공개하거나 무료로 갖다 쓰면 공개를 하거나, 만약에 상업화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라이선스를 사서 써야 돼라고 하는 게 이제 듀얼이거든요. 그런데 한컴에서는 그걸 GPL로 갖다 썼다고 그냥 공짜로 갖다 쓰는 걸로 하면서 상업화 이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한컴 소송에 아티팩스에서 걸렸고, 그게 이제 그 결과 23억 정도라는 돈을 물면서 소송에 패소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완벽하게 짜기는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의적으로만 이용한다고 하면 그 포인트를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로그4j도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비록 이제 로그4j가 이제 큰 이슈가 됐었고, 그런 것들 모두가 이제 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상용으로 감춰져 있으면 그런 약점들을 찾기 힘든데,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것도 오픈 소스 사용에 따른 이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각 기관별에서 오히려 그 라이선스 이슈는 이제 약간은 좀 사용자들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되었고, 오히려 그래서 여기 보안 문제를 더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오픈소스 소송 사례들을 이제 그냥 어쩌면 공부 마케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별 문제 없는데 맨날 소송 났다고 하고 이거 있으면 안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 싶어서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소송 사례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한 34개, 35개, 실제로는 이제 40개 넘게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쭉 한번 나열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제 바운더리에 포착된 첫 번째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플래너토리 모션하고 테크플로전이라는 그 회사 간의 소송인데,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라는 타이틀, 오픈소스는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상표권 관련한 소송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실제로는 메일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해서 오픈했는데, 그거 누군가가 이렇게 그 권리 같은 걸 다 사가지고 상표 침해로 이제 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 소송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스라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쭉 이게 두 번째고요. 이게 세 번째 30개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오픈 소스 소송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GPL2, GPL3라고 하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라는 이제 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사하지 않아도 그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GPL3, GPL 계열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건 나중에 제가 아마 이렇게 시기별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는 없어서 제가 아마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보면 지금 여기 2021년, 22년, 2021년, 2022년에가 쭉 있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26번, 27번, 28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AI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오픈소스는 오픈소스인데 AI의 키워드가 들어간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원래 2월 14일인가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이제 그 GPL 2.0에 관한 소송도 소송 한번 시작하면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2011년에서 2024년 무려 이제 14년 정도 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라이선스에 대한 그런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길게 끌어가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로서는 막대한 돈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오래 갈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은 오픈소스 소송 사례들 해서 뭐 또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전에 아예 합의가 돼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PL 라이선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크리티컬하잖아요. 분명히 위반했으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기 전에 다 합의가 돼버린 케이스인데, 그래서 실제로 자료는 안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사전에 이제 고쳐가지고 바로 수용해가지고 고쳐서 그냥 소송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향을 정리를 해봤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GPL이라고 하는 게 GNU GPL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리눅스하고도 또 상관이 되어가지고 쭉 진행해 오다가 여기서 이제 그게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오픈소스 관련한 소송은 실제로는 2000년대 이후에, 아까 첫 번째가 2001년이었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오픈소스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면 아까 그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픈소스는 같이 공유 협업이잖아요. 그런 좋은 마인드를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비영리 단체 FSF 미국이죠. 그리고 GPL 바이올레이션즈 ORG는 독일인데, 저런 비영리 단체 등에서 상업적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GPL 마음대로 갖다 써서 상업하니까 그러지 마.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공유하는 거니까 너네 이거 상업화해서 빼든가 돈 주고 사든가 해야 돼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대로 돌아오면 오픈소스 확산에 따라서 소송 건수 증가도 하고 라이선스도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보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가 그냥 공짜라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에 오면 AI 기술이 오픈소스와 결합하면서 AI 모델에 대한 분쟁 발생, 또한 오픈소스 특성으로 인해서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소송도 발생하고 이제 그 유형들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지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미국에서는 그 TV 시장에서 한 2위 정도 하는 되게 큰 기업이래요. 거기에서 이제 그 TV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넣는데 그게 GPL이었어요. GPL이다 보니까 저 FSF라고 하는 저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보통은 이제 저런 기관들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 자격. 저작권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위임받아서 대신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SFLC라는 기관이었는데 그 기관 자체가 그냥 그 원고로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소비자의 입장인 거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완전 승소는 아니지만 좀 그 비영리 기관 소송을 건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이선스의 법적인 권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거 그냥 뭐 의무해야 된다고 이행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거 별거겠어? 그냥 갖다 쓰면 되지 뭐. 그런데 맞아요. 갖다 쓸 수 있어요. 그 비공개 그냥 내 혼자 갖다 쓸 때는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걸 가져가서 장사를 하거나 상품으로 만들 때가 이슈인 거고요. 내 그냥 쓸 때는 마음대로 편안하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업화 갖다 쓰면서 이렇게 그냥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기 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 내에서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오픈소스에 대한 얘기인 거고, 오픈소스를 되게 이제 좀 무섭게 얘기는 했지만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 잘 준수하면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활용하게 되면 나한테 굉장한 이득을 갖다 주고 내가 개발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준수해야 돼. 의무사항은 준수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신 게 아까 첫 번째 그 AI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와 오픈소스와의 관계에서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에 따라 이제 AI 기술에도 오픈소스 활용이 많아졌죠. 그래서 뭐 허깅페이스나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또 우리 코파일럿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생활 개발자한테 이미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나 다양성 등에 따라 생산 결과물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말은 즉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학습 데이터는 또 어디서 갖고 오냐? 막 갖고 오다 보면 실제로는 쓰면 안 되는 걸 마음대로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AI하고 오픈소스하고 결합되면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라고 하는 게 그냥 코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 생성 결과물까지 확장되는 그런 이제 지금은 현재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AI 데이터 저작권 이슈라고 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AI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도 많이 사용하니까 오픈소스 관점에서도 AI 데이터의 저작권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경우에 와 있죠. 여기 5개의 모델, 단순한 모델 중에서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첫 번째 거 학습 데이터 AI 모델 생성 결과물은 실제로는 코드는 아니에요. 코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픈소스 학습이나 추론 같은 코드하고 오픈소스하고 결합되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발생한 케이스를 그냥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허락 없이 학습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 소송 자체가 이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이슈로는 저작권법, 콘텐츠 산업법상 보호받는 작업물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큰 투자와 노력으로 보호 가능한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 모델은 그 독일에 있는 그 체스 기반 엔진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스탁피쉬하고 체스베이스, 이 체스베이스는 여기 스탁피쉬 커뮤니티가 만든 걸 무단으로 또 가져가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소송을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상업화를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됐죠. 체스베이스 아니야 나 그거 공개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걸었을 때 스탁피쉬가 건 게 그 여기 학습 AI 모델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층이 몇 계층인지 그리고 그 안에 가중치가 어떤 건지 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텍스트로도 될 수 있고 아예 바이너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못 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정말 뭐 그림이면 그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정보들을 GPL의 파생 저작물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GPL 파생 저작물인지가 또 쟁점이 된다는 거는 GP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단순히 말씀드리면 GPL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GPL이 있는 오픈 소스를 내가 갖다 쓰게 되면 내가 수정한 모든 것도 그냥 EXE 파일 그냥 실행 가능한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 모든 것도 GPL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GPL 라이선스는 코드에 대한 라이선스인데 이거는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GPL로 파생 저작물로 보고 이것도 공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주요 이슈가 됐죠. 그리고 생성 결과물은 코파일럿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코파일럿은 그거잖아요. 내가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하면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짜줘요. 되게 잘 되어 있죠. 뭐 GUI 같은 것들은 어지간하면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학습들을 전부 다 인터넷에 있는 GitHub에 있는 그런 오픈된 코드를 갖다가 썼는데 가져다가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내보내는데 한 3%인가 그 정도가 그대로 갖다 쓴 이미지였어요. 학습한 거.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라이선스가 있어가지고 뭔가 수정하지 말 것, 뭐 고지할 것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발자들이 소송을 건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AI하고 오픈소스하고 이제 묶게 되면 저런 쪽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간단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소송이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 되게 서머라이즈돼서 나오는데 이거 정말 이게 이슈가 뭔가 해서 그냥 소송 판결문을 한번 다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AI와 스테이블 디퓨전, 이것도 보통은 코파일럿은 오픈 소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입니다. 근데 오픈 소스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오픈하려고 한 게 오픈한 게 아니라 제로데이 해킹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이어가지고 이제 저기까지 연결 다 이제 오픈한 그런 케이스고요. 쭉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 여기까지 오는데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못 참고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앤더슨이라고 해서 예술가들 집단이, 아마 미드저니니 디비안트 아트니 아니면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예술가 집단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게티 이미지처럼 상업화된 회사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에 원고 주장은 너는 나하고 경쟁 관계인데 내 거 마음대로 썼어,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로고도 없애고 그리고 또 되게 하다 보니까 내 이미지를 되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너는 내 이미지, 그러니까 게티 이미지 입장에서는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도 실추시켰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의 쟁점이 된 거고요. 실제로는 보면 스테빌리티 AI 저 피고가 그 10억 몇 빌리언이죠? 그 빌리언 개 중에서 1200만 개의 게티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그 실제로는 그 상표 워터마크 형태가 남아 있는 그림도 발견되고 이미지도 이제 되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좀 그림이 좀 이상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이미지를 게티 이미지라고 하는 걸 지운 흔적까지 같이 발견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게티 이미지 라이선스에는 분명히 거기에 라이선스 어떤 거든지 이제 앞으로는 라이선스 문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머신 러닝 또는 생체 인증 실험에는 쓸 수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수집하다 보니까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이제 갖다 쓴 거죠. 몇십억 개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많아야지 성능이 좋으니까 그렇게 수집하려고 하다 보면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관계는 이렇게 해서 이제 게티 이미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더 소송까지 간 이유는 상업한 겁니다. 이걸 장사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이 게티 이미지가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학습할 때 독일에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라이언 오비라고 해서 50빌리언인가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 라이선스를 잠깐 읽어보시면 그래요. 이거 CC바이야. CC바이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뒤에 보면 여기 포인트는 특별한 그게 이제 리스트릭션은 없는 건데, 대신에 이미지 개별은 카피라이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이미지,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돼요. 여기 이제 만약에 50억 개 같으면 50억 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그림에 대한 정보, 뭐 저작권자 누구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보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지만 데이터 각각에 대한 거는 저작권자가 따로 있어서 협의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플리커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개별적인 저작권자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공짜인 줄 알고 다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100% 뭐 써도 돼, 이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100% 깨끗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이걸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라이언 오비도 마찬가지예요. 무료로 써도 돼라고 해서 공개해 놓은 건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 포인트가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청구 내용은 한번 보면 저작권 침해, 뭐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및 경배, 그리고 이제 불공정 경제, 상표권 침해, 상표 희석, 이제 상표 변색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하고 스테빌리티 AI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보면 상표 초상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이거 예술가들이 소송 제기한 거는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제기했는데 3명의 예술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인정을 받았어요. 앤더슨이라는 사람, 그 사람 주장만 인정이 됐는데 저 사람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예술가입니다. 책을 냈어요. 그런데 다른 2사람은 아니었죠. 아니다 보니까 이 사라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주장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들은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냥 여기에 AI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특성상 권리자는 학습용 DB에 사용된 자신의 저작물을 일일이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침해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해당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저작권을 분명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램에도 카피라이트 해서 있잖아요. 그 정보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데서는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 등록들이 실제로는 손해배상까지 뭐 이제 그런 소송이 갈 경우에는 그게 손해배상이 언제부터 발생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백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저작권에 등록하거나 명시적으로 내게 언제부터 출판이 되거나 공개가 되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코파일럿 소송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비공개로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아까 코파일럿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우리 좋은 거 나왔으니까 한번 사용해봐 라고 했지만 결국은 2022년 6월 22일 기준으로 개정당 1회 60일간 무료 체험 후에 월 $10씩을 돈을 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그림이 내 얼굴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되어서 공개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초상권이 있지만 좋은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순간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나는 개고생해가지고 막 열심히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고 해서 시간을 쓰는데 왜 그러면 쟤네들은 내가 돈 못 벌고 저 사람들이 내 걸 가지고 돈을 버냐. 여기에서 이제 소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 재판 중인 거고요. 아까 스탁피쉬하고 체스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AI 모델의 중간값, 레이트하고 레이어 같은 것들을 파생 저작물로 볼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걸 이렇게 소송에서 만약에 누가 승소한다 그러면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회사가 소송 판결 나기 직전인가 거의 전에 합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합의된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스탁피쉬가 공개한 걸 체스베이스가 갖다 썼잖아요. 근데 합의는 했지만 체스베이스가 스탁피쉬의 요구 조건을 거의 대부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결론은 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이제 스탁피쉬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인용할 수 있는데 가중치 준수 여부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있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양사가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률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개인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송 판결이 나는 순간 이제 그걸 이제 중요한 그런 선례라고 해야 되나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지금까지 이제 한 3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런 AI 기술들은 오픈 소스 기반 AI 기술들은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AI도 오픈 소스가 AI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AI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이슈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픈 소스 쪽에서도 이걸 봐야 된다는 경우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책 없잖아요. 데이터셋은 메타데이터는 라이선스가 있어. 그렇지만 대작 저작권의 개개인에 대한 거는 몰라. 다 저작권은 어차피 개인의 그 정보도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아마 5월 달에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AI 안전, 뭐 아까처럼 왜 자율주행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주체,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글로벌 AI 안전연구소 설립 논의를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 AI 안전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런 UN, ISIC, EU, AI 액트 같은 데서는 표준 쪽에서도 이미 그런 AI 안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 타이틀만 가지고 왔어요. 5월 21일 날 서울에서 있었던 AI 서밋에서 이제 공표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오픈 소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소스에 관련해서 이제 오픈 소스를 정의한 기관이 OSI라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오픈 소스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판단하기에 오픈 소스가 AI 구성 요소하고 적용될 때 코드 및 라이브러리의 전통적인, 이때까지는 코드하고 라이브러리 측면만 봤다면 그건 시스템의 사용, 연구, 공유 및 수정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데이터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픈 소스 AI라는 걸 새로 정의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4월 20 며칠인가 버전이 0.0.8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리눅스 재단 같은 데서도 이제 AI 쪽의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AI 안전이라는 그 이슈 안에 오픈 소스에 대한 이슈도 이제 점진적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 규제는 OECD 만장일치, EU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위한 윤리 지침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미국도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통제를 위한 AI 통제를 위한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 AI 기술의 통제에 관한 법률이고, 미국, 영국, EU 등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AI 규제 및 산업진흥 일반에 관한 부분과 AI 개발 과정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 국회의원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고 계속 계류 중인 걸로 봐서는 이건 이제 기간이 끝나고 새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개발 과정에 이제 개입 가능한 규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이런 그 AI 일반법이라기보다 저런 기존에 있는 저런 법률들의 여러 가지 적합한 것들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저런 AI 안전성 이슈부터 해서 진행이 되면서 우리 쪽은 이제 어떻게 더 진전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되게 제가 그 발표 시작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니까 이거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보자면 아직까지는 이제 초창기라고 할 수 있고, 저런 것들이 무조건 결론 낸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산업 발전, 또 규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저작권 보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고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픈 소스 AI 쪽에서도 이제 저런 거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서는 조심하세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 AI에 관련한 이슈들은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으로는 아까 그 중간에 AI 모델에 대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한 건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학습 데이터 그리고 출원 결과물의 그런 위반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이거 여기는 이제 AI 생성 결과물의 법적 이슈, 거꾸로 이제 끝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 개 중에서 몇 개 사용했는데 이거 가지고 저작권 건다? 그랬을 때는 좀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송이 발생했을 때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이거 공정이용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제35조 5항에 있는 건데 공정이용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는 그거예요. 대학교 교육이나 또는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법률 같은 이제 저작권 위반이나 이런 걸로 적용하지 않는 사안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도 약간은 이제 이 공정이용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학습 데이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봐야 된다 아니다, 그런 이슈들이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정이용이나 지식재산권 또는 DB 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거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를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말씀드리고 허깅 페이스도 많이 사용할 텐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게 사용하는 라이선스가 오픈 레일 라이선스입니다. 오픈 레일 라이선스인데 저기에서는 이제 그런 코드뿐만 아니라, 코드는 주로 BSD3인가 되게 이제 그냥 쓸 수 있고 상업화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윤리 조항이 들어가요. 데이터에 대한 윤리 조항이 들어가는 그런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AI 시대에 오면 오픈 소스 라이선스도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의 라이선스는 ML의 저런 모델들의 특성을 다 반영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보면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제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이제 많이 유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궁금한 게 그러잖아요. 개발자인데 내가 뭘 봐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실제로는 아직 답은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뭘 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는 자료인데 이걸 한번 긁어 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I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게 이용 사실에 대한, 나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AI에 어떤 걸 이용했어 라고 하는 표기해 주시는 거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같은 것들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출처, 창작 코드, 도구 등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AI 사업자나 저작권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내 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 장치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대할 수 있나, 우리가 마음대로 저런 그 법률 이슈 없이 쓸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그 페어 유즈 공정 이용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기대하거나, 옵트아웃은 저거죠. 그냥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내가 그냥 다 쓰는데 이제 그 건저작자가 내 거 빼주세요 하면 그때 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런 게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거는 그냥 결론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계속 이제 논의 중이라는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결국은 그거잖아요. 오픈 소스 관련해서는 라이선스 의무 사항만 제대로 준수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준수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쓸 때는 마음대로 갖다 쓰셔도 돼요. 대신에 상업적인 이용을 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AI하고 오픈소스하고 결합되었을 때는 아직은 되게 논쟁이 많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어떻게 본인의 이제 그런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 만드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에서 만들었다는 거 출처 표기하시는 거 그런 것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 발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부족한 정보일지라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